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눈치 없는 노인네라고 며느리가 전화상으로 저를 두고 한 말입니다. 눈치 없는 노인네라고 내가 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상처를 외부에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크고 눈에 띄는 사건들, 명백한 배반, 격렬한 싸움들. 하지만 가장 깊은 상처는 다릅니다. 그것은 조용히 의도 없이 그리고 우연히 전해지는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이 무심코 들은 며느리의 한마디 말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뀐 이야기입니다. 72세의 정순 할머니. 평생을 성실하게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면서 살아온 이 여인이 어느 날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고 결심하게 됩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 한 문장이 무엇을 바꿨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 펼쳐진 것은 예상 밖의 반전이었습니다. 72년을 조용히 살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5년 초겨울. 서울 강북의 한 단독주택. 새벽 4시 30분. 아직 밖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 정수는 눈을 뜹니다. 시계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30년을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남편이 떠난 후에도 계속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손을 씻고 옷을 입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쌀을 씻습니다. 손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합니다. 물의 양, 불의 색이, 밥이 지글지글 끓을 때까지의 시간. 모두 몸에 배어 있습니다. 반찬을 담습니다. 어제 미리 만들어둔 것들.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무생채. 손자가 좋아하는 것들을 미리 준비해뒀거든요. 손자의 도시락을 싸줍니다. 밥을 담고 반찬을 담고 계란말이를 예쁘게 위에 올립니다. 밥 위에 참깨를 솔솔 뿌립니다. 준호가 오늘 학교에서 잘하겠지. 작은 기원을 담아서요. 평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할 일이 있으면 손이 먼저 움직이고 마음은 따라갑니다.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하면 힘들어질 테니까요. 남편이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 후로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움직이기만 하면 괜찮아.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6시가 되면 손자 준호가 일어납니다. 할머니, 좋아요. 아직 자다가도 냄새를 따라 일어나는 아이입니다. 밥 냄새, 계란 냄새, 집의 냄새. 잘 잤어? 손 씻고 와. 정수는 웃으며 밥을 담아줍니다. 준호의 그릇에 정순 자신이 가장 예쁜 계란말이를 올려놓습니다.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나중에 먹어. 넌 먼저 먹어야 해. 학교 늦으면 안 되지. 준호는 한 입 베어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게 일상입니다. 6시 45분. 준호는 학원 버스를 타러 나갑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 정수는 창가에서 아이의 뒷모습을 봅니다. 작은 가방을 맨 작은 손이 흔들려요. 그것만으로 정순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정순의 아들 민수는 45세입니다. 은행원입니다. 아내 지연은 42세. 병원 행정직입니다. 둘 다 아침 7시가 되면 집을 나갑니다. 귀가는 보통 밤 9시를 넘습니다. 맞벌이. 요즘 세상에 누구나 하는 것이지만 그들 부부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학원비, 주택대출, 보험료. 명단은 끝이 없습니다. 엄마, 준호 봐줄 수 있어?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민수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정수는 62세였습니다. 이제 72세입니다. 당연하지, 뭘.
할 일이 있으니까 좋지. 정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표면상 이 집은 화목했습니다. 아들이 돈을 벌어오고 며느리가 함께 벌고 할머니가 손자를 돌봅니다. 누군가 빠지면 이 체계는 무너집니다. 모두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남편을 잃은 지 10년. 정수는 이 역할로 자신의 가치를 느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지탱하고 있다. 물론 그런 생각을 음지에서 했습니다. 표면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손을 움직이며 할 일을 했습니다. 나도 여기서 필요한 사람이다. 내 존재가 의미가 있다. 나만 열심히 하면 이 가족은 괜찮아. 그렇게 자신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자기 기만이었는지 정순이 알게 되는 날이 오고야 맙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정수는 밥을 하고 반찬을 데우고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손자는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정수는 그 시간을 잘 압니다. 혼자 있는 시간. 하지만 혼자라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할 일이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부엌 근처 거실에서 핸드폰 소리가 울렸습니다. 벨소리입니다. 누군가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정수는 처음엔 귀 기울이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거실에 아무도 없었고 핸드폰은 계속 울렸습니다. 그러다 울음이 멈췄고 누군가 받은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아, 며느리가 전화를 받은 거구나. 정수는 다시 국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연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정수는 처음엔 귀 기울이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어쩐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불편함이 정순을 향해 흐르는 어떤 신호였을까요?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목소리가 높았고 그 목소리 속에는 필요한 톤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분노? 아니, 그것보다는 한숨과 비슷한 포기에 가까운 목소리. 그 순간 정수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혹시 나 때문인가? 그 순간 정수는 며느리의 말을 듣게 됩니다. 진짜 눈치 없는 노인네야.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을 젓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좀 바가지고 이제 좀 알아서 빠져줘야지 않나? 빠져? 내가? 뭐 고마운 건 맞는데 애 놀이터 데려가고 밥 챙기고 근데 그게 자꾸 간섭이 되거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야. 간섭? 나는 그냥 손자를 돌보고 있는 건데? 응응, 알겠어. 내일 얘기해. 전화가 끝났습니다. 그 순간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누군가에 필요한 사람이기를 바랐던 손. 그 손이 차르르 떨렸습니다. 국자를 들었던 손가락들이 하나, 둘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식칼을 집었던 손이 탁탁거립니다. 마치 파킨슨병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식칼이 떨어집니다. 톡!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크지 않은 소리이지만 정순에게는 벼락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정순의 평온한 일상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집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일상입니다. 밥은 여전히 챙겨집니다. 반찬은 여전히 담겨집니다. 손자는 여전히 학교를 갑니다. 하지만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집안의 온도가 내려간 것처럼요. 밥상 위에 침묵이 깊어집니다. 예전에도 침묵이 있었지만 그것은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나누는 자연스러운 침묵.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것은 어색한 침묵입니다. 따뜻했던 식탁이 차가워 보입니다. 정순이 손자에게 밥을 담아주려고 하면 지연이 괜찮아요, 어머니. 준호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정순이 학용품을 챙겨주려고 하면 지연이 제가 챙길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들은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에게는 각각 하나의 선을 그으며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선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정순의 마음속에는 처음 맛보는 질문이 자리를 잡습니다. 나는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 손자는 할머니를 그리워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어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준호가 할머니를 찾으면 엄마가 무언가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준호, 혼자도 할 수 있지? 할머니는 쉬세요. 그 말이 자주 나옵니다. 정수는 그 말 속에서 자신이 서서히 이 가족에서 제거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밤이 되면 정수는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손자를 잘 키워줬다고 생각했는데, 아들도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내가 왜 눈치 없는 노인인가? 정수는 그 말을 듣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과 마주쳤을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차리고 반찬을 담고 손자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더 이상 불안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떤 다른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그것을 감정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절망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누군가 일부러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밥상에 앉아도 대화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회사 이야기를 하고 며느리가 병원 일을 꺼냈습니다. 정수는 손자의 학교 이야기를 듣고 밥을 담아주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밥 먹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손자마저 어색해합니다. 아이는 민감하거든요. 할머니의 얼굴이 달라졌다는 것을 압니다. 할머니의 손길이 예전보다 조심스러워졌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에게 안기고 싶지만 엄마의 눈치를 봅니다. 준호, 할머니는 바빠. 가서 자기 일을 해. 그 말이 반복되자 준호도 점점 할머니를 찾지 않게 됩니다. 정수는 그것을 봅니다. 손자가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봅니다. 지연은 자신의 말이 들린 줄 모릅니다. 아마도 모르고 싶을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차갑게 대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차가운 척합니다. 차가운 말투로 친절함을 포장하며 정순을 밀어냅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 그건 제가 챙길 거예요. 어머니, 그냥 쉬세요. 그 말들이 칼이 됩니다. 정수는 그 칼을 맞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그 칼을 맞습니다. 정수는 며느리의 비위를 맞추려 노력합니다. 더 조용히 움직입니다. 밥을 지을 때도 냄비 뚜껑을 천천히 덮습니다. 반찬을 담을 때도 그릇을 조심스레 놓습니다. 혹시 자신의 움직임이 간섭이 되지 않을까, 자신의 존재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며요. 손자와의 대화도 줄입니다. 아이가 할머니를 찾아와도 정수는 이제 먼저 안기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가까우면 엄마가 불편해할 것 같아. 그런 생각으로요.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어색해 보입니다. 손자의 눈에는 의아함만 남습니다. 할머니, 왜 이래?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도 충분하지 않다는 듯 여전히 그냥 쉬세요.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따뜻해 보이는 그 말이 정순에게는 선을 긋는 말로 들립니다. 이 선을 넘지 마세요.
당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쉬세요. 영원히. 그렇게 들립니다. 밤이 깊어집니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나이의 문제였습니다. 존재의 문제였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깨닫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깨달음은 차갑습니다. 겨울밤의 바람처럼 차갑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닫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 있으면 그들이 불편할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수는 그 밤 조용히 결심합니다. 그 결심은 한 번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며칠에 걸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것은 슬픈 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담담한 결심입니다. 정수는 조용히 행동합니다. 먼저 그동안 모아뒀던 통장을 정리합니다. 얼마나 모았을까요? 평생을 꿀꺽 삼키며 음식 한 끼를 줄여가며 옷을 사지 않으며 모은 돈들. 아들에게 주려고 아껴뒀던 돈들. 손자를 위해 남겨두려고 했던 돈들. 그 돈으로 정수는 뭔가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요양원. 부모와 함께 살면 불편할 테니 요양원이 최선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들도 편할 것이고 며느리도 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순도 마침내 누군가에게 눈치 없는 사람이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정수는 요양원 팜플렛을 몰래 들여다봅니다. 밤에만요. 아무도 모르게요. 시설이 괜찮은 곳, 가격이 괜찮은 곳, 자신의 통장으로 낼 수 있는 곳, 그런 곳들을 찾아다닙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밥을 차리고 반찬을 담고 손자의 도시락을 쌉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작별 인사에 가깝습니다. 이것들이 내가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것들이겠지. 정수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손자의 입에 넣어줍니다. 할머니가 이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알겠어?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무슨 뜻인지는 모릅니다. 어느 날 오후입니다. 정순이 전화를 합니다. 요양원에. 네, 안녕하세요. 입소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그 말을 하는 정순의 목소리는 평온합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심했으니까요. 이제 정수는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족을 위한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양원 입소식은 조용했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연이 정순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 괜찮아. 그 말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준비된 대사를 읽는 것처럼요. 정순이 방에 짐을 풀 때 지연은 정순의 짐 속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은행 통장, 그리고 요양원 계약서. 어머니, 이건? 정순의 통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잔액이 있었습니다. 내가 모아둔 거야. 걱정하지 말고 다 낼 수 있어.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정순이 떠나가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안도였거든요. 처음엔 편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제 할머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양원에서 밥도 챙겨주고 세탁도 해주고 병원도 데려갑니다. 그들은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준호입니다. 아이가 자꾸 할머니를 찾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할머니는 요양원에 계셔. 왜요? 지연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준호는 밥을 먹으면서도 할머니를 생각합니다. 할머니가 만든 계란말이가 맛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학용품을 챙길 때면 할머니의 손길을 그리워합니다. 할머니가 해줄 때가 더 좋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학교 미술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그려보세요. 준호는 망설이지 않고 그렸습니다. 할머니를 그렸습니다. 할머니의 얼굴, 주름진 손, 앞치마, 그리고 그 아래에 준호가 쓴 글씨, 할머니 집으로 돌아오세요. 그림은 학교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민수가 학교에 데려다 주며 그것을 봤을 때 아들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편 요양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정수는 처음 며칠간은 적응이 힘들었습니다. 낯선 사람들, 낯선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낯선 자유. 하지만 정수는 요양원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았습니다. 아침마다 정수는 밥을 엄청 일찍 일어나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다른 방법으로 채웁니다. 요양원의 간호사들이 바쁜 시간을 봅니다. 밥 시간, 약 먹는 시간, 산책 시간. 정수는 조용히 손을 걷어붙입니다. 다른 어르신들의 밥상을 조사합니다. 청소를 도웁니다. 휠체어를 밀어줍니다. 어머니, 뭘 하세요? 간호사가 놀라며 묻습니다. 그냥 할 일이 있으니까 좋더라고. 정수는 웃습니다. 정수는 요양원에서 소위 인기 있는 할머니가 됩니다. 모두가 정순을 찾습니다. 밥이 맛없을 때는 정순이 손을 봐줍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정순이 옆에 앉아줍니다. 어느 날 오후입니다. 지연이 요양원에 방문합니다. 처음으로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준호의 그림을 본 후로 자신이 뭘 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지연은 요양원 복도를 걸어갑니다. 정순의 방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은 비어 있습니다. 지연은 요양원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정순을 발견합니다. 정순은 휠체어를 탄 할머니에게 무언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도시락입니다. 정순이 직접 만든 도시락입니다. 얘기했지? 오늘 뭘 먹고 싶다고? 여기 있어. 할머니는 그 도시락을 받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고맙고. 정순은 웃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나눠줍니다. 한 분, 또 한 분. 지연은 그 장면을 봅니다. 그 순간 한 간호사가 지연에게 다가옵니다. 아, 환자분 가족이세요? 네, 정순이. 제 시어머니입니다. 간호사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아, 정순 어머니시군요. 정말 특별하신 분입니다. 특별하다니? 네. 저 어르신 매달 기부하시잖아요. 요양원 발전기금으로 제일 많이 내시는 분이 저 어머니예요.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을 돌봐주시고. 간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요양원은 이 어머니가 있어서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어머니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멈춰섭니다. 기부? 매달? 지연은 정순을 봅니다. 72세의 그 여인은 이 요양원에서 다른 노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버렸다고 생각한 사람, 눈치 없는 노인이라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은 여기서 누군가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정순에게 다가갑니다. 정순이 도시락을 다 나눠주고 손을 씻으러 간호실로 가려는 순간입니다. 어머니, 정순이 돌아봅니다. 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순이 가버린 뒤에도 한참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말이 자꾸 되풀이됩니다. 매달 기부하시고 다른 어르신들을 돌봐주시고 이 어머니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지연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뭘 했는지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지연은 민수에게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날 내가 엄마 몰래 뭐라고 했는지 알아? 민수의 얼굴이 굳습니다. 눈치 없는 노인네라고 했어. 간섭한다고 했어. 쉬라고 했어. 지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우리를 피하기 위해 요양원에 들어가셨던 거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고 계셔. 매달 기부까지 하시면서 내가 버렸는데 어머니는 지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민수는 아내를 안습니다. 하지만 그 안기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다음 날 오후입니다. 지연은 요양원에 갑니다. 혼자입니다. 이번엔 준호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양원 방 앞에 섭니다. 정수는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바깥을 보고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지연이 문을 두드립니다. 정순이 돌아봅니다. 어머니. 정순의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변합니다. 자신의 며느리를 보니까요. 지연아, 무슨 일 있어? 정순의 목소리는 조용합니다. 지연은 걸음을 옮깁니다. 정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나오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집니다. 제가 정말 못됐어요. 어머니 몰래 그런 말을 하고 어머니를 이렇게. 정수는 지연을 바라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연이 우는 것을 봅니다. 그날 제가 한 말 들으셨죠?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들었지. 지연의 얼굴이 더 일그러집니다. 그런데 왜? 정수는 지연이를 보며 근데 이제 괜찮아. 나도 내 마음 정리했어. 정리? 응. 난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너희한테 버림받은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정순이 한숨을 쉽니다. 여기 와서 깨달았어. 내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걸. 정수는 창밖을 봅니다. 여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난 이분들한테 필요해. 밥 챙겨줄 때 그분들 얼굴이 밝아져. 내가 없으면 이분들이 외로워해. 그러면서 난 비로소 알게 됐어. 정순이 지연의 눈을 봅니다. 필요는 조건부가 아니었어. 내가 못났거나 눈치 없어서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군가는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걸. 내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울고 또 웁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로. 정수는 지연의 손을 잡습니다. 내 며느리가 뭘 잘못했어? 넌 바쁜 거고 힘든 거고 그럴 때는 누구나 여유가 없는 거야. 나도 알아. 넌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연이 정순을 바라봅니다.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세요. 이제 제가 잘할게요. 정말로. 정순은 잠깐 생각합니다. 어머니? 정순이 웃습니다. 응. 그런데 한 가지 조건 있어. 뭔데요? 난 이제 너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눈치 봐가며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정순이 손을 들어 올립니다. 너도 나한테 기대할 수 있고 싫을 때는 싫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솔직하게 살고 싶어. 그게 진짜 가족인 거 아닐까? 지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 정수는 요양원에서 짐을 챙깁니다. 간호사들이 정순을 배웅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가세요? 정수는 웃습니다. 난 여기서 배웠어. 사람은 한 곳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난 거기서도 필요할 거야. 다르게. 언제 와요? 자주 올게. 약속해. 정수는 모두와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가져온 도시락을 냉장고에 남깁니다. 이거 나눠 먹어. 내가 만든 거야.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연은 운전을 하고 정수는 창밖을 봅니다. 준호는 학교에서 와요. 어머니 오시는 거 알면 얼마나 좋아할까. 정수는 미소 짓습니다. 넌 괜찮아? 지연은 손을 정순의 손에 올립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학원 버스에서 내립니다. 아이가 할머니를 봤을 때의 얼굴. 할머니. 준호는 뛰어갑니다. 정수는 손을 펼칩니다. 우리 준호 얼마나 컸니? 아이가 할머니 품에 안깁니다. 할머니 미안해. 내가 못했어. 정수는 아이의 머리를 쓸어줍니다. 뭘 못했어? 넌 잘했어. 다 잘했어. 저녁 밥상입니다. 정순이 밥을 차립니다. 계란말이, 무생채, 시금치나물.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순 옆에 섭니다. 그럼 같이 할까? 네. 둘이 함께 밥상을 채웁니다. 민수가 집에 돌아오면서 그 광경을 봅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정순이 돌아봅니다. 응, 왔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서 정순을 안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정순은 아들의 등을 토닥입니다. 우리 아들, 뭘 미안해. 넌 잘하고 있어. 밥상에 넷이 앉습니다. 이번엔 침묵이 아닙니다. 어머니, 요양원에서 뭐 하셨어요? 민수의 물음에 정순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 얘기 길어. 먹고 할게. 준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또 안 갈 거지? 정수는 손자를 봅니다. 할머니는 이제 여기도 저기도 필요한 사람이 될 거야. 아무도 그 말의 의미를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순이 다시 밥상 위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밥상이 이제 진심으로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이제 두 곳에 있습니다. 평일에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주말에는 요양원에 갑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요양원 어르신들이 정순을 맞이합니다. 정수는 모두한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셨어? 요즘 어때? 정수는 여전히 밥을 챙겨주고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을 모두가 압니다. 요양원 원장은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정순 어머니, 요양사 일 안 하실래요? 정순은 웃었습니다. 난 그냥 이대로 좋아. 나는 여기서 그냥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집에서도 변했습니다. 아침 4시 30분 정수는 여전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연이 옆에서 함께 일어납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같이 하자. 둘이 함께 밥을 씁니다. 반찬을 담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돼. 이제 지연은 정순에게 배웁니다. 요리를 배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대화를 배웁니다. 밥상에서 나눈 말들,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세요, 어머니. 정수는 웃으며 말합니다. 임순이 할머니가 어제 손녀딸 생일 파티에 갔대. 그런데 손녀가 할머니한테 안겼어. 그 얘기 들으니까 눈물이 나더라. 지연은 정순을 봅니다. 그제야 알게 됩니다.
정순이 요양원에서 느끼는 것이 뭔지. 준호는 매주 할머니와 요양원에 갑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 준호는 그곳을 두 번째 집처럼 생각합니다. 할머니, 이 할아버지는 누세요? 이분은 우리 영수 할아버지야. 손자가 있는데 잘 안 와. 왜요? 일이 바빠서. 준호는 영수 할아버지 옆에 앉습니다. 할아버지, 저 여기 와도 돼요? 할아버지의 눈이 촉촉해집니다. 응, 좋아. 여기 앉아. 준호는 모르지만 이 아이의 작은 손길이 그 할아버지의 며칠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수는 그것을 봅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없는 요양원에 방문합니다. 혼자입니다. 어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요. 간호사는 민수에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오셨을 때 어머니는 정말 외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요양원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위로 같은 분이에요. 민수는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그분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간호사가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자신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상처도 극복하고 스스로를 찾으셨어요. 그게 더 위대한 거 아닐까요?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정순의 생일입니다. 73세가 된 정순의 생일. 집에서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어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민수, 지연, 준호. 그들이 준비한 케이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뭔가 빠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요양원 어르신들도 함께하면 좋겠는데. 그 말을 들은 민수는 미소 짓습니다. 내일 요양원에서 파티하자, 어머니. 우리 모두. 정순의 눈이 촉촉해집니다. 정말? 응, 정수는 가족을 봅니다. 4명의 가족. 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입니다. 요양원의 어르신들도 간호사들도 모두가 정순의 가족입니다. 요양원에서 열린 생일 파티입니다. 정순을 둘러싼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순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어머니 좋으셨어요? 정순은 모두를 안깁니다. 그리고 촛불을 켠 케이크 앞에 섭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뭘 소원하세요? 정수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이렇게 계속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촛불을 끕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그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진실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기도 위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 정수는 며느리의 말로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정순을 변화시켰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찾게 했습니다. 진심은 늦게라도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지연의 눈물, 민수의 미안함, 준호의 할머니를 그리는 마음. 그 진심들이 72세의 여인에게 닿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는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진실입니다. 정순이 지연을 용서했을 때 정순이 편해졌습니다. 정순이 아들을 용서했을 때 정순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정순이 자신을 용서했을 때 정순은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72년을 남의 기준으로 살던 여인. 이제 정수는 자신의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필요하고 요양원에서도 필요하고 혼자가 아닌 곳에서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곳에서 그것이 정순의 새로운 인생입니다. 눈치 없는 노인네라고 그 말은 여전히 정순의 귓가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순은 압니다. 자신이 눈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했던 사람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 눈치는 이제 필요 없다는 것. 밥상 위에 정순의 손이 있습니다. 반찬을 담는 손, 밥을 푸는 손. 그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이 누군가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말 한마디가 만든 상처, 그 상처에서 비롯된 깨달음, 그리고 그 깨달음이 불러온 변화. 만약 당신이 정순처럼 누군가의 말로 상처받은 적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그 상처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진실. 정순의 가족은 지금도 밥상을 함께 합니다. 요양원의 어르신들도 함께입니다. 침묵이 아닌 대화로, 상처가 아닌 치유로, 그렇게 매일의 밥상이 따뜻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